포항시가 탁도가 높은 수돗물을 만 하루 가까이 북부 지역 시민들에게 공급해 민원이 잇따랐지만 대응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름 가까이 파업 중인 플랜트 건설 노조 포항지부가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파업의 쟁점과 협상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대개 불법 포획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이 기존 과징금 대신 오는 11월부터는 어업 정지로 강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가 탁도가 높은 흐린 물을 만 하루 가까이 포항 북부 지역 시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해 폭염 속에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원수의 수질이 가장 큰 문제지만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어제 오후 평소보다 약간 흐린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해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눈에 띌 정도는 물이 상태가 나쁘지는 않고 조금은 그렇고 미리 또 관리사무실에서 그래 양해를 바라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불안한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탱크에 물을 모두 빼고 새 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약간 흙탕물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드레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탱크에 있는 물을 갖다 빼고 있습니다. 이처럼 탁도가 높은 수돗물이 공급되기 시작한 건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대상지는 포항 북부 전 지역. 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양덕 정수장의 정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탁도 수질 기준은 0.5 NTU 이하지만 이 시간에는 배 정도 높은 수돗물이 공급됐습니다. 원인은 원수 수질의 탁도가 높았고 응집제가 제 기능을 못한 때문입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25일까지 원수를 공급받은 영천댐의 탁도는 6에서 10 NTU였지만 이맛댐은 25에서 40으로 매우 높아 정수의 한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부터 이맛댐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맛댐 물은 탁도가 높고 황토 성분인 미세 입자가 많아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5만 명이 먹는 하루 11만 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양덕 정수장은 응집제량을 3배로 늘려 정상 탁도를 되찾았다며 응집제가 제 기능을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탁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뒤늦게 주민 홍보에 나섰고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등 먹는 물 공급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도내 다중이용시설 500여 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한 결과 3.7%인 19곳에서 요 관찰 범위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목욕시설을 비롯한 19곳에서 1000마리 이상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지만 이는 2, 3주 후 재검사해 균수의 상승 여부를 관찰해야 하는 요관찰 범위라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40살 이상의 면역 저하자들이 잘 감염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균으로 냉각 탑수와 샤워기, 가습기 등에 존재합니다. 경상북도는 대개 사범에 대해 어업 정지 대신 부과하던 과징금을 오는 11월부터 어업 정지 처분으로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단속된 대개 불법 포획 어민들의 60%가 어업 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고 다시 조업을 해 어제 오늘 고갈시킨다는 분석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개나 붉은 대개 불법 포획 사범은 통상 30일간의 어업 정지를 당해도 하루 연안어업은 6만 원, 근해어업은 10만 원의 과징금을 물고 조업을 해왔습니다. 경북 지역의 대개 생산량은 지난 2007년 4천여 톤에서 지난해는 1,900여 톤으로 60%나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플랜트 건설 노조 포항지부가 보름 가까이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무엇이고 또 협상은 왜 진전이 없는지 이규설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파업에 참여한 플랜트 건설 노조 조합원 4천여 명이 포항 해도공원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포항지부 조합원 1,500명에다 전남 광양과 여수, 강원도와 울산 지역 조합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골기대에 이어서 형산대교와 현대제철 포항공장 정문을 거쳐 포스코 본사 앞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보다 임금 인상에 있습니다. 당초 노조는 일당 10,000원 인상, 업체들은 1,000원 인상을 내세웠다가 최근 노조는 8,000원, 업체는 2,000원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큽니다. 노동 강도는 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일당은 상당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전체적인 이제 전문건설 업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포스코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협약에 있어서도 온도 차이가 큽니다. 노조는 토요일 유급 인정과 통근수당 15만 원 지급, 형제의 결혼이나 부모의 팔순 때 청원 휴가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포항 지역 건설업체로 구성된 전문건설협의회는 철강 경기 침체로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노조에서 원하는 임금을 맞춰주면 지역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철강공단 내 설비를 새로 짓고 수리하는 인력인 플랜트 건설노조의 파업이 길어지면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 4천여 명은 현재 형산대교에 앉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오늘 해도공원에서 1박을 한 뒤 내일 오전 6시 반부터 포스코 본사와 제철소 123 출입문에서 선전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형산 오거리와 포항 철강공단 일대에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철강 등 수입 규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 비용을 확대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주요 업종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더 늘리고 무역협회 수입 규제 자문단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해외 공간의 수입 규제 현지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신규 수입 규제가 24건에 이르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7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 48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인 영일기업이 다른 외주사 포트랜스의 포항제철소 내 운송사업권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부문은 포항제철소 아변 운송부문이며 두 기업은 직원 100% 고용 승계와 매각 대금 등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기업은 그동안 연간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성장했지만 철강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돼 일부 사업권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에 이어 경주에서도 산업금제가 없는 택시 협동조합 쿱택시가 오늘 경주 황성공원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국택시 경주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하루 기준금 10만 원을 내면 월급 140만 원에 배당금과 추가 수익금 100여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발명 성과를 겨루는 2016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가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가 주최하고 국내외 20개국 청소년 4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발명 왕중왕전, 발명 골든벨, 팀 대항 창의력 대회, 특강 등이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한 과학 발명품과 포스텍 등이 마련한 다양한 체험 부스도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 해수욕장 쓰레기장에서 인체 하반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소에 따르면 시 씨는 뼈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어제 새벽 한 주민이 해변에서 발견해 쓰레기인 줄 알고 치워둔 것을 환경미화원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현재는 성별과 신원 등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신원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시 25분쯤 경주시 건천읍의 한 채석장에서 47살 최 모 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팔꿈치 등을 다치는 부상을 입고 119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도면을 들고 현장을 둘러보던 최 씨가 채석장 언덕에서 발을 헛디뎌 3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엔 큰 더위는 없었고 폭염특보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날씨가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낮 기온 30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특보도 해제됐고요. 활동하기에도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영덕과 포항 31도를 기록하겠고요. 경주는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이 되면 포항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동풍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외선 지수도 동쪽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21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 영덕과 포항 31도고요. 경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23도, 독도 24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가 28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면서 바닷길 이용하실 때 비교적 수월하겠습니다.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